전기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전기가.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되고자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전기 교육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갑니다. 전기 라디오 방송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다산의 뒤에 전병칠이고요.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아주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4일, 25일 교육이 있었습니다. 시퀀스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트, EOCR 이런 것들의 이제 결손법을 조금 보다 더 원론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로도 그리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이런 강의가 세종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려가지고 저도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재미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렇게 조금 직접 만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자, 일단 댓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댓글이 역시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한번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근 님께서 남기신 댓글이에요. 수고 많으십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110V 모터가 있는데 이걸 220V에 사용하면 소손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20V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110V가 전격 전압인데 220V를 넣게 되면 똑같은 저항에 2배의 전압이 걸리니까 전류가 이론적으로는 2배가 많아져서 이 코일이 버틸 수 있는 허용 전류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흘러서 소손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10V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수입용 전기 기계기구, 가전제품, 예를 들어 커피 그라인더를 어떤 외국에 있는 거를 직수입하셨다라고 하게 되거나,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110V짜리를 해외 직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전원이 안 맞아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소형 변압기를 인터넷 같은 곳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얼마 정도 하려나요? 2kg짜리, 2kVA짜리 용량 한 3만 원 정도 때 넉넉하게 우리가 한 3kVA짜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변압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상인님께서 남기신 글이에요. 케이블선 곡선 부분의 새들 간격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6mm 배관 같은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 생각하게 되면은 이 곡률 반지름이 약 11.9cm, 거의 12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새들 박는 위치가 약 12cm 정도 됩니다. 12cm에서 15cm 정도 사이가 돼서 저는 보통 이제 한 15cm 정도로 여유 있게 박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2에서 15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케이블의 이 굵기마다 사실은 조금 더 다르게 됩니다. 그 케이블이 예를 들어 일반 케이블인 경우에는 원래 관련된 법령에서는 이제 6배, 곡률 반지름 6배라고 하고, 단심인 경우에는 8배보다 더 크게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케이블 굵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보통 그래서 만약에 전기 기능사에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 기능사에서 사용하는 그 4P짜리 케이블인 경우에는 한 8cm 정도 구부러지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간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블이 이제 두꺼워지게 되면은 더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죠. 다음에 SJ문 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운영과 관련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는 이 일련의 과정이 누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촬영실에서 혼자 녹음하고 혼자 이렇게 여러분께
답변 드릴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편집도 사실은 저 혼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이거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저도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DOWAN 킴, 그러니까 도완 킴 님께서 남겨주신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전기 내선 현장 일이 많이 고된가요? 퇴근 후 자기 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건설 현장직처럼 몸이 고돼서 몸이 골아 떨어질 정도로 일의 강도가 있는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내선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힘도 많이 들고 머리도 많이 쓰게 되는 이 힘과 지혜가 골고루 필요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흔한 말로 이제 일머리를 안다라고 하게 되죠.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꼬이게 되면은 더 힘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지 여러분께서 일을 하고서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말이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라. 저도 사실 강의할 때 3시간씩 공부해라. 하루에 2시간씩 책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막상 하루에 1시간 30분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퇴근한 이후에. 역시 어느 현장직에 계시느냐, 어떤 직무에서 종사하고 계시느냐가 퇴근 후에 안정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허용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얼마나 좀 절실하게 이걸 원하는지,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전기 직종에 또 비하면 대부분의 직종보다 업무 강도가 낮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와중에서 또 잘 또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커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항상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각자는 외롭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뒤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광고에서 빵 터졌어요.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광고를 넣어야 저희 회사에서 이런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데 저도 소정의 이런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좀 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여러 의견들을 계속 듣고 진일보하겠습니다. FKA님께서 남겨주신 글이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질문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파일럿 앰프 점등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콘센트 하나 만들어서 직결하면 안 되나요? 콘센트 직결했더니 안 되네요. 점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될 텐데요. 콘센트 220V 나오게 되고 그 선 2개 그대로 끌고 와서 파일럿 램프에다 꽂게 되면은 불 들어오게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집에서 테스트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전기 제어방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집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인데 반드시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서킷 프로텍터 차단기라든지 아니면 뭐 회로 차단기 이런 거, 그다음에 퓨즈 같은 것이 반드시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게 되면 회로에서 혹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인체의 감전 보호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집에 있는 주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집이 한바탕 또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고 싶은데 혹시 사진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더 적절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혹시 아시나요? 777-2-다산.net입니다. 여기로 혹시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진을 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 23일인가요? 네, 23일 날 이번 사회 합격자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 접수 인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7,6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시험이 4번 있는데
최고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7,110명, 2회는 13,203명, 3회도 13,913명이었는데 4회가 17,678명이어서 최고 많이,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회에는 많았다가 2, 3회 좀 적었던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때 계속 과거 연도 중에서 아마 2010년이 2020년이 가장 많은 응시자가 있는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도 많았어요. 5,113명으로 가장 역시 많았고, 전기 기능사가 여러분 전체 기능사에서 비중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시 접수 인원이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번에 전체 기능사 접수 시험 접수자가 12만 2,266명이었거든요. 약 12만 명이죠. 한 번 시험을 보게 될 때 12만 명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17,000명이 전기 기능사이니까 전체 기능사 중에서 전기 기능사 접수 인원이 한 14.5%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50몇 개 정도 기능사가 있는데 그 중에 14%라고 하면 굉장히 많죠. 전기 기능사가 17,6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은 위험물 기능사가 5,800명, 그 다음에 조경 기능사가 한 4,900명, 다음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한 4,300명, 용접 기능사가 4,323명 정도, 승강기는 한 4,2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로 가다 보니까 1위가 전기 기능사가 17,000명, 그 다음에 2위가 위험물 기능사가 5,800명이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뭐 엄청나죠. 12,000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응시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저도 이번에 사실은 인원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컸습니다. 최근 소식을 좀 알려드렸고, 이제 잠시 광고 듣고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 소방에 강해요. 소방 자격증 다산 에듀.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왜 위험하게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지, 그 고전압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삶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조금씩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물이랑 우리가 비교를 했었죠. 앞에까지. 수도관을 만약에 바꾸지 않고 같은 크기의 수도관으로 더 많은 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마 수도관에 가해지는 수압을 크게 하는 걸 겁니다. 수압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수압이 커질수록 토출량이라는 물의 배출량이 커지게 되니까 똑같은 수도관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물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전기로 한번 이렇게 전환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전기도 똑같은 전선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비슷한 원리로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전압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전기가 하는 일을 전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하고 단위는 이렇게 W라고 해서 와트라고 있습니다. 10와트, 20와트, 100와트 이렇게요. 전류는 흐르는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있죠. 암페어, 1암페어, 15암페어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암페아, 40암페아 이렇게도 있는데 아보다는 어가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15암페어 이렇게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200V 사용하는 곳에서 어떤 전기 기구에 1A 정도가 흘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200 곱하기 1A 하게 되면은 200W가 되는 겁니다. 볼트와 암페어가 곱해지게 되면은 이게 와트가 되는 거예요. 이 와트가 전력
전기 기구가 200W의 전력을 소비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방법으로 200V에서 사용하는 전기 히터가 소비 전력이 만약에 1000W라고 하게 된다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누면 돼서요. 1000 나누기 200해서 5A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전선도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항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옴이라고 읽습니다. 저항은 그 크기가 클수록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조금만 알고 간다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전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전선의 저항이 1옴이면 100V를 사용할 때 전력 손실은 한 400W, 200V를 사용할 때는 100W, 1000V를 사용할 때는 4W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올렸을 때, 전압을 예를 들어 10배로 올리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이렇게 전압을 크게 올리면 같은 전선을 이용하였을 때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력 손실도 줄어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보내는 노력과 연구를 우리는 계속하게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곳까지 보내는 것을 이제 송전, 배전 해서 송배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송배전 구간에서 전압을 높이는 승합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197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가정용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올리는 승합 사업을 완료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압을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서 많은 전기가 필요했지만 벽 안에 있는 전선은 교체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110V 사용하다가 220V로 이렇게 승합하게 될 때 벽에 다 뜯고 안에 있는 전선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벽 안에 있는 전선은 교체하지 않고 그냥 전압만 2배 높임으로써 더 많은 전력의 전송이 가능해진 것이죠. 예를 들어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서 더 많은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수도 파이프는 바꿀 수 없다고 한번 해보죠. 수도 파이프 굵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이때는 수압을 2배 높임으로써 더 많은 물을 사용하게 하는 원리와 같게 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부터 가정까지 오는 그 과정을 표준 전압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22,000V 정도 된다면 그것을 구내 변전소를 통해서 3, 4, 5kV 이렇게 쭉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다시 전압을 원하는 것으로 낮추고 또 다른 변전소에서 낮추고 또 일반 독립된 가정에서 받을 때는 전주 위에 있는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죠. 즉 발전소에서 22kV로 만들어진 전기는 발전소 안에 있는 변전소를 통해서 345kV나 765kV로 전압을 높인 후에 철탑을 타고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전압을 154kV로 낮춘 후에 큰 공장 등의 수용가는 직접 전압을 받아서 공장 내부에 있는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을 알맞게 바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작은 전기를 쓰는 소비자인 수용가는 22.9kV로 낮아진 전압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며 보통의 아파트 단지나 큰 빌딩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전압으로 전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2.9kV, 22,900V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특고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곳은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인 주상 변압기라고 해요. 여기에서 220V나 380V로 낮춰진 저압을 받아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전압이 손실이 적고, 그쵸? 그 다음에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러면 전압을 높이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전압을 그냥 아주 계속 높이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아니에요. 발전소부터 가정에서 올 때까지 전압은 높고 낮음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전압을 올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수압을 많이 올리면 높아진 수압 때문에 수도 파이프나 패킹 이런 부속 자재들이 기계적인 부담이 높아질
높아지는 것처럼 전압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전의 위험이나 절연의 어려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기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올리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용 가능한 기술력과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성이 담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적정한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딱 결정하는 거는 어느 하나 때문에 경제성 이것만 가지고 딱 올리는 건 아니에요. 외국을 만약에 살펴보게 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유럽 나라 대부분이 200에서 한 250V 정도를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 일본, 대만 이런 곳은 110V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경제성, 효율성,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전압을 사용하고 있어서 꼭 이렇게 높거나 낮은 전압이 그 나라가 기술적 우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전압이 다른 나라는 전자제품을 어떻게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 나라에 맞게? 예전엔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역이 워낙 이렇게 활발하고 국가 간의 장벽을 쉽게 넘기 때문에 예전에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꼭 그 나라에서만 쓰는 전자제품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전자제품의 뒷면을 딱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프리볼트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볼테이지죠. 그렇죠? 이런 전자제품은 전격 전압의 범위가 넓어서 전압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다 프리볼테이지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보게 되면은 인풋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아웃풋 할 때는 일정하지만 인풋 같은 경우에는 100V에서 240V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나 써도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해외여행 가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해외여행 갈 때 드라이기 같은 전자제품을 만약에 챙기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떤 전압, 전격 전압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혹은 주파수가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드라이기가 프리볼테이지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에 이런 표시가 있는지 보는 것도 전기를 배우는 좋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먼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제 답변을 드렸고요. 중간에 잠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의의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고전압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왜 되고 있지? 답답하게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성이나 아니면 공학적 효율성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좀 특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표준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전기 공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